예, 우리 고일고 학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이제 태양계 역학 네 번째 시간이죠. 이 태양계 역학이 좀 어려운 곳이다 했잖아요. 우리 고일과학 내용 전체에서 봤을 때 가장 어려운 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번 강에 그 프톨마스 천동설하고 코페르니쿠스 지동설 내용을 쭉 정리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코페르니쿠스 지동설하고 프톨마스 천동설을 이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본 다음에 다음 이제 지구의 자전, 이 지구 자전도 어렵다 그랬죠. 지구 자전 관련 내용을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 교재고 77쪽에 8번 문제. 우리 전번 시간에 간단히 했었던 내용인데 항상 이런 그림 나오면 가가 프톨마우스 천동설, 나가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이다. 이건 확실히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는 답 쉽게 찾을 수 있죠. 옳은 거 찾는 문제잖아요. 그럼 태양 중심설이 바로 태양이 중심에 있다 지동설이라고 했잖아요. 그 태양 중심설이 지동설이고 지구 중심설이 천동설이라고 했어요. 그럼 지구가 중심에 있다는 거는 하늘이 돈다는 뜻이고 태양이 중심에 있다는 거는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가 바로 지구 중심설 천동설이고 나가 태양 중심설 지동설이죠. 1번, 2번 다 틀렸죠. 근데 이 프톨마 천동설에서도 행성의 역행과 수성과 금성의 최대각은 설명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번도 틀렸고요. 근데 연주차는 명백한 지구 공전 증거니까 연주차는 나에서만 설명할 수 있다고 했죠. 4번도 틀렸고요. 근데 갈릴레이 금성 관측 결과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옳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지한다. 맞죠? 옳은 거였으니까 정답은 5번이 이제 답이 되게 돼요. 다음에 이제 9번 문제인데 9번 문제는 간단하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문제를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프톨마스 천동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구 중심의 우주관이다. 맞죠? 옳은 거였으니까 답은 1번이 되죠. 행성들은 태양주위가 아니라 지구주위를 공전하는 거죠. 그리고 최대의 각, 순행, 역행 설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설명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 역행은 주전원으로. 근데 이 최대각을 설명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하죠. 최대각은 수성과 금성의 주전원 중심은 지구하고 태양을 잇는 선상에 있다. 조금 길지만은 이건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주관식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지동설에 비해 행성 운동을 설명하는데 점점 복잡해지잖아요. 뭐 주전원 있죠. 거기다 수성, 금성, 주전원 중심은 지구하고 태양을 잇는 선상에 있어야 되죠. 복잡하잖아요. 근데 지동설에서는 단순히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하면 모든 게 간단히 설명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천동설보다 지동설이 행성의 운동을 더 간단히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이 되게 돼요. 다음 여러분 교재고 79쪽에 이제 22번 문제인데 22번 문제는 이제 서술형 문제잖아요. 갈릴레이가 목성의 위성을 관측한 사실은 왜 천동설을 부정하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이건 앞에서 우리 전번 강의도 얘기했잖아요. 그럼 목성의 위성을 관측했다는 거는 목성 주위를 돈다는 거죠. 근데 천동설에서는 모든 천체가 지구 주위를 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 주위를 도는 거는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럼 천동설에서는 이렇게 목성 주위를 도는 천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목성 주위를 도는 천체를 발견했다는 거는 바로 천동설이 틀렸다는 뜻이잖아요. 그 내용을 써주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목성은 위성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갈릴레이가 발견한 4개 위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오, 에우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라고 하는 위성이에요. 그러니까 4개 위성을 그래서 우리가 갈릴레이의 위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목성이 영어로 주피터죠. 제우스 신을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천문학자들이 이건 좀 이제 짓궂은 준 건데 이 갈릴레이가 발명한 4개 위성 이름들 이오, 에우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가 이제 그리스 신화 보면 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신들이 이 서양의 신들은 우리 동양의 신하고 달리 사람처럼 감정이 있어요. 우리 동양의 신은 감정이 없잖아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특히 제우스가 좀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여자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대요. 그래서 이 갈릴레이가 제우스가 주피터가 제우스라고 했잖아요. 제우스가 만났던 그 여자들 이름을 목성의 위성에다 다 하나씩 붙여놓은 거예요. 이오, 에우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가. 그중에 에우로파는 이제 유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어로 하면 유럽을 에우로파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이거 서술하면 되겠죠. 다음 이제 81쪽으로 가서 이거 실력 문제 중에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요 그림은 지구가 중심이잖아요. 지구가 중심이니까 지구 중심설 바로 천동설이죠. 거기 니은에 수성과 금성의 최대가 설명될 수 있죠. 근데 그 디귿에 금성에 관측 가능한 시각 여기다 하나 밑줄 쳐놔요. 금성은 새벽 아니면 초저녁에만 관측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최대각이죠.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금성의 최대각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금성은 태양 근처에서만 관측된다.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금성은 새벽 아니면 초저녁에만 관측할 수 있다. 세 가지가 같은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니은 디귿은 같은 말이 되게 돼요. 그럼 이 프톨마스의 천동설에선 금성의 최대각을 어떻게 설명한다고 했어요? 지구하고 태양을 이은 이 선상에 주전원 중심이 있다로 설명한다고 했죠. 근데 금성의 최대각이 수성의 최대각보다 크죠. 금성은 최대각이 48도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수성은 28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서 볼 때 금성이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48도 정도고 수성은 28도 정도 돼요. 그래서 이 프톨마 천동설에서는 금성의 주전원이 수성의 주전원보다 항상 이렇게 더 커요. 그럼 큰 이유는 그럼 이 그림에서 금성이 여기 있을 때가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죠. 그럼 이 각이 48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성은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 이 각이 28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 28도라는 거죠. 이게 28도잖아요. 그러니까 금성이 수성보다 최대각이 크죠. 최대각이 크다는 거는 그럼 이 프톨마 천동설에서는 금성의 주전원이 수성의 주전원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톨마수가 주장한 천동설에서 보면 금성의 주전원이 수성의 주전원보다 커요. 그 이유는 금성의 최대각이 수성의 최대각보다 크기 때문이다. 요건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인데 그런 내용까지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이제 그 기억의 태양 일주운동. 요건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는 이제 지구 자전에 생긴 현상이에요. 실제는 태양이 일주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는 지구가 자전하는 건데 이건 태양이 일주운동을 한다. 이래도 설명이 되잖아요. 일주운동하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데 더 쉽게 얘기하면 떠서 지는 현상이에요. 그럼 해가 우리 지구에서 보면 해가 항상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그 해가 떠서 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구가 자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가 떠서 지는 현상을 태양의 일주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해가 떠서 지는 현상, 태양의 일주운동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지만은 실제로 해가 떠서 진다. 하늘이 지구주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다. 이래도 설명은 되잖아요. 그래서 태양의 일주운동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지만은 이 프톨마 천동설에서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기억 니은 디귿은 프톨마 천동설로 전부 설명이 가능한 현상이 돼요. 그렇게 하면 알고 있습니다요. 다음 문제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거 단원 종합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 111쪽에 8번 문제 단원 종합 문제 111쪽 8번 문제가 돼요. 111쪽의 8번 이 8번 문제는 그 지구 중심설인 천동설하고 태양 중심설인 지동설을 한번 쭉 정리해보는 문제예요. 근데 일주운동은 천동설 설명이 된다고 했죠. 일주운동 천동설에서 말 그대로 천체가 그러니까 하늘이 하루에 한 바퀴씩 지구주를 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죠. 그다음에 연주운동은 앞으로 이건 이제 지구 공전에서 나온 현상이 돼요. 실제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구에서 볼 때는 지구에서 우리는 지구가 공전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 지구에서 볼 때는 태양이 1년에 한 바퀴씩 하늘을 도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걸 태양의 연주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건 실제는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지만은 실제로 태양이 1년에 한 바퀴씩 돈다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운동은 지구 자전, 태양의 연주운동은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지만은 이 지구 중심설인 천동설에서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행은 주전원을 설명한다고 했죠. 최대각은 수성과 금성의 주전원 중심은 지구하고 태양을 잇는 선상이 있다로 설명한다고 했어요. 근데 연주시차는 이건 명백한 지구 공전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주시차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지 않으면은
연주차랑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연주차는 지구 중심설에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 연주차는 지구 중심설에서 아예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5번. 답이 5번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 그러니까 특히 프톨마스 천동설에서 역행을 설명하는 방법, 수성과 금성의 최대학을 설명하는 방법. 요건 확실히 외워둬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주운동은 지구 자전, 태양의 연주운동은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지만은 이게 프톨마스 천동설에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근데 연주차는 프톨마스 천동설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서 기억을 해두면 되게 돼요. 다음 문제, 여러분 교재 72쪽으로 다시 돌아서 지구 자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지구는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죠.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또 1년에 한 바퀴씩 태양계를 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 있고, 그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과 지구 자전의 증거. 근데 그중 일주운동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지구 자전의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거죠. 일주운동하면 떠서 지는 현상이 일주운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대표적인 일주운동이 태양의 일주운동, 해가 떠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 떠서 지는 걸 보면 아, 지구가 자전하고 있구나. 이게 딱 와닿아요? 와닿으면 이상한 거죠. 그럼 이 태양의 일주운동을 가지고 우리가 지구 자전을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주운동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 그러니까 지구 자전 증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톨마스 천동설에서도 이 일주운동은 설명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 지구가 실제 자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함은 세 가지,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푸코 진자, 전향력, 인공위성 궤도가 서쪽으로 이동한 현상이 돼요. 특히 전향력을 처음으로 찾아낸 사람이 코리올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 코리올리가. 그래서 이 전향력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 사람이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코리올리의 힘 또는 코리올리 효과 이렇게도 얘기돼요. 그래서 코리올리 효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전향력을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먼저 이 지구 자전에서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하고 지구 자전 증거 확실히 구별해야 돼요. 그럼 일주운동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 이거는 프톨마스 천동설로도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푸코 진자, 전향력, 인공위성 궤도가 서쪽으로 이동한 현상은 지구 자전의 증거. 이건 프톨마스 천동설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중 먼저고 일주운동. 이 일주운동이 이제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우리 지구에서 볼 때는 하늘이 도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 그러니까 태양을 비롯한 모든 천체가 다 지구에서 보면 동쪽에서 떠서 서쪽을 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말은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구는 자전 방향도 서에서 동이고 공전 방향도 서에서 동이에요. 여러분들 확실히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는 현재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서 볼 때는 지구가 자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지구 자전과 반대 방향, 동에서 서로 도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태양을 비롯한 모든 천체가 다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해만 떠서 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 떠서 지고 달도 떠서 지고 행성도 떠서 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지구에서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 떠서 지는 모양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 내가 적도에 있다고 하면 적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적도라고 하는 거는 위도가 0도인 것을 적도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위도라고 현재 우리가 위도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그 많은 별 중에 북극성이랑 별 많이 들어봤죠? 이 북극성이 있는 거, 이 북극성이 있는 자리가 이 북극성 방향이 바로 우리 지구의 자전축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는 중심 방향이에요. 북극성이 이 방향이. 그럼 이제 이 북극성, 내가 땅에서 본 북극성의 높이, 그걸 이제 우리가 북극성의 고도라 그래요.
이 북극성의 고도를 우리가 이제 위도라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북이 30도인 곳에 내가 있다. 이 말은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보면 북극성의 고도가 30도라는 거예요. 그럼 북극성의 고도가 60도다. 이 말은 북이 60도인 곳하고 같은 말이 돼요. 그럼 적도는 위도가 0도라겠죠. 그럼 적도는 위도가 0도라는 거는 그럼 적도에서는 북극성의 고도가 0도라는 거예요. 그럼 북극성의 고도가 0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극성이 지평선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적도에서 내가 가서 보잖아요. 적도에 가서 보면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저 땅 끝에 해가 지금 저 땅 끝에 반짝반짝거리는 별이 하나 보여요. 그게 바로 북극성이에요. 그럼 그쪽이 북쪽 하늘이에요. 근데 실제는 지구가 자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지구가 자전하는 그 축 방향에 있는 별이 북극성이에요. 그럼 실제는 지구가 자전하는데 우리 지구에서 볼 때는 하늘이 도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죠. 그럼 하늘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보면 모든 별들은 북극성을 따라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근데 적도에서는 북극성이 이제 하늘 끝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북극성을 따라서 별들이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요. 그럼 돌다가 내가 땅 위에 있을 때는 이렇게 있을 땐 보이지만은 땅 밑으로 내려가면 안 보이죠. 이게 떴다고 하는 거고 이걸 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적도에서는 모든 별이 떴다 졌다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적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적도도 아니고 극도 아니죠. 그럼 적도도 아니고 극도 아닌 곳을 중위도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중위도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만약 우리나라에서 내가 이제 북이 30도인 곳에 있다. 그러면 요 북극성이 있는 자리, 요 천국의 북극이라고 하는 거지, 북극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럼 땅에서 봤을 때 요 북극성이 만드는 각, 요 각이 30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각이 위도라는 거죠. 그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에서는 북극성이 땅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여기 하늘에 여기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별들은 북극성을 따라 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도는 별이 있다고 하면 이 별은 여기 있을 때는 보이죠. 이걸 떴다고 하는 거고 여기 있을 때는 졌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별들은 그럼 이거는 항상 떠 있는 별이에요. 이거. 그럼 우리 나라에서 보면 이게 항상 떠 있는 별이 있어요. 그럼 이런 별들은 낮에도 떠 있는 거예요. 그럼 낮에 떠 있는데 낮에 볼 수 없죠. 왜 볼 수 없는 거예요? 해가 워낙 밝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이 별은 낮에도 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도는 별도 있겠죠. 그 이 별들은 땅 밑에서 도니까 이거는 여기서 볼 때 우리가 볼 때 평생 가도 한 번도 볼 수 없는 별이에요. 그렇게 떴다 졌다는 별도 있고 항상 떠 있는 별도 있고 평생 가도 한 번도 볼 수 없는 별도 이렇게 생겨요. 그럼 이제 극에 가서 보면 극이라고 하면 위도가 90도인 곳을 극이라 그래요. 그럼 바로 북극성의 고도가 바로 내가 있는 곳의 위도다겠죠. 그럼 극에서는 북극성의 고도가 90도니까 북극성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머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구상에서 북극성을 찾기 제일 쉬운 곳이 어디냐면 북극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북극에 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북극에 딱 있다고 하면 북극에서 보면은 내 머리 위쪽에 반짝거리는 별이 그게 바로 북극성이에요. 근데 별들은 북극성을 따라 돈다고 했죠. 그럼 별들이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도는 별은 그럼 북극에 사는 사람이 보면 이 별은 항상 떠 있는 거예요. 낮에도 떠 있는 거예요. 낮에도. 근데 낮에는 해가 있으면 해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도는 별은 이건 땅 밑에 도니까 이건 평생 가도 한 번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북극에서는 볼 수 있는 별은 항상 볼 수 있고 볼 수 없는 별은 평생 가도 한 번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구상에서 별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은 어디겠어요? 적도는 모든 별이 떴다 졌다는 거죠. 다 볼 수 있잖아요. 지구상에서 별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적도예요. 그럼 별이 가장 적게 보이는 곳은 극이 되는 거고요. 극은 볼 수 있는 별은 항상 떠 있지만은 이거는 평생 가도 한 번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도 쪽이 별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다는 거는 저위도로 갈수록 볼 수 있는 별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간에 천문대를 세울 때는 천문대라는 게 별을 보는 곳이잖아요. 그럼 가급적 그 나라 남쪽에다 세우는 게 유리하겠죠. 남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저위도로 갈수록 볼 수 있는 별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천문대는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 나라의 남쪽 저위도 쪽에다 천문대를 세우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위도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떠 있는 별도 있고 떴다 졌다는 별도 있고 평생 가도 이렇게 한 번도 볼 수 없는 이런 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동쪽, 서쪽, 남쪽, 북쪽 하늘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현재 그럼 내가 지금 어느 쪽 하늘을 보고 있냐에 따라서 이 별의 모양이 별이 떠서 지는 모양이 또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 교재 이제 72쪽에 있는 그림인데, 네, 동쪽을 보면 동쪽은 별이 뜨는 방향이죠. 그럼 동쪽을 보면 별이 떠서 가니까 항상 떠서 가니까 별 모양이 이런 모양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이게 동쪽이에요. 그럼 서쪽은 지는 방향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별이 지면 이게 서쪽이 돼요. 그럼 이제 남쪽을 보면 내가 이렇게 남쪽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여기 남쪽이에요. 그럼 내가 남쪽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을 때는 오른쪽이 동에 서요. 오른쪽이. 오른쪽이 서잖아요. 왼쪽이 동이고. 그럼 항상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별들은 동에 뜬다고 했죠. 동에 떠서 서쪽으로 가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북쪽 하늘을 쳐다보면 북쪽 하늘을 보고 있어요. 그럼 북쪽에는 북극성이라는 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별들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돈다고 했죠. 북쪽 하늘에서 별들이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이게 북쪽 하늘인데요. 그럼 별을 보면 이렇게 큰 원으로 도는 별도 있고 작은 원으로 도는 별도 있는데, 큰 원으로 돌건 작은 원으로 돌건 다 1시간에 15도씩 도는 거예요. 그럼 하루 24시간,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를 돌려면은 하루에 360도를 돌아야 되죠. 그럼 24시간에 360도를 도니까 1시간에는 15도씩 도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온도 1시간에 15도, 큰 온도 1시간에 15도가 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방향을 참 잘 틀리는데, 내가 남쪽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서 있을 때는 오른쪽이 서, 왼쪽이 동이 되게 돼요. 근데 내가 북쪽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서 있을 때는, 북쪽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을 때는 이때는 오른쪽이 동이잖아요. 왼쪽이 서가 되고요. 그럼 별들은 항상 동에서 서 이렇게 일주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북쪽 하늘에서는 동에서 서로 가는 모양이 시계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남쪽 하늘에서는 동에서 서로 가는 모양이 시계 방향으로 나타나죠. 그럼 동쪽 하늘에서도 시계 방향, 서쪽 하늘도 시계 방향이 되게 돼요. 근데 이 별의 일주운동 방향은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별이 떠서 지는 방향은 동에서예요. 근데 이게 동에서 서로 가는 모습이 동쪽, 서쪽, 남쪽 하늘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나타나고, 근데 북쪽 하늘에서는 동에서 서로 가는 모습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 일주운동 방향은 동쪽 하늘이건 서쪽 하늘이건 남쪽 하늘이건 북쪽 하늘이건 관계없이 다 동쪽에서 서쪽, 동에서 서예요. 근데 이 동에서 서로 가는 모습이 동쪽, 서쪽, 남쪽 하늘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북쪽 하늘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24시간에 한 바퀴 360도를 돌아야 되니까 1시간에 15도씩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향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이렇게 동쪽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을 때는 이때는 오른쪽, 왼쪽 어디가 북쪽이 돼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동서남북을 잘 못 찾는데, 동서남북은 기본이 이거죠. 북쪽이면 남, 그럼 오른쪽이 동이고 왼쪽이 서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여기다 우리나라 이렇게 하나 그려놔 보면 돼요. 그럼 북, 남, 동해, 서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내가 동쪽을 쳐다보고 서 있으면 동쪽은 동쪽에서 보면 왼쪽에 이쪽 방향이 북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서쪽 하늘에서는 내가 서쪽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어요. 그때는 오른쪽인 이 방향으로 가면 이쪽이 북쪽이 있다는 거죠. 그 동쪽 하늘에서는 왼쪽으로 가면은 이쪽에 북극성이 있고 북극성이 있는 쪽이 이 방향이 되잖아요. 서쪽 하늘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면 이쪽이 북극성이 있는 방향이 돼요. 북쪽 하늘에서는 이 중심에 있는 별이 북극성이고, 그 남쪽 하늘에서는 북극성이라는 건 볼 수가 없죠. 남쪽 하늘 내가 쳐다보고 서 있을 때는 북극성은 내 뒤에 있잖아, 뒤쪽. 내가 이렇게 남쪽 하늘 지금 쳐다보고 서 있으면 북극성은 저 뒤에 있단 말이에요. 볼 수가 없는 거죠. 남쪽 하늘은 북극성이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별들은 없고 전부 다 선들이 그려져 있어요. 선밖에 없어요. 하늘에 별 사진을 찍었는데 별은 없고 선으로 그려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보통 찰칵 이렇게 찍죠. 그럼 찰칵한 동안에 노출이 된 사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어두우면은 찰칵하면 아무것도 안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어두울 때 그래서 후레쉬를 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늘에 있는 별들은 하늘에 있는 별은 어둡잖아요. 그렇다고 후레쉬를 터뜨린다고 해서 밝아지는 거 아니죠. 하늘 별들은. 그때 방법은 노출을 길게 하는 거예요. 사진 찍는 시간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진을 그러니까 별 사진 찍을 때는 찰칵 이렇게 찍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찰한 다음에 한 1분 있다 칵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별 가만히 있어요? 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별은 1시간 15도씩 가니까. 그럼 그 사진을 찍는 동안 별이 간 거리가 있겠죠. 그 거리가 이렇게 사진에 선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 사진에는 별은 없고 이게 별이 지나간 자리가 선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게 어떤 거하고 같은 원리냐면 여러분들 이거 야경 사진 본 적 있죠? 밤에 촬영한 사진들. 밤에 이렇게 대도시 사진 찍으면 밤에 차들 다니잖아요. 사진 그 찍은 걸 보면 밤에 차 한 대도 안 보여요. 길에. 도로상에 차는 안 보이고 이렇게 불빛만 있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밤에 이렇게 사진 찍는데 그냥 찰칵 찍으면은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럼 노출을 길게 해야 돼요. 그거 뭐냐면 차라고 한번 30초 있다 칵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차들이 사진 찍으라고 가만히 있어요?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밤에는 차들이 전부 다 이거 앞에 불들 라이트 켜고 가잖아요. 그럼 그 킨 불빛이 이렇게 선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경 사진을 보면 길거리에 차는 안 보이고 이게 불빛만 쭉쭉 가 있죠. 거기에 사진 찍는 동안 차가 이동한 거리가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 불빛이 굵으면은 큰 차예요. 거기 아주 가늘면은 차가 좀 작은 차가 되는 거고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별 사진에는 실제 별은 없고 별이 지나간 자리가 이렇게 선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주운동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지만은 지구 자전 증거는 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프톨마스의 천동설에서도 이 일주운동은 설명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지구 자전을 입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 뭐냐면 바로 이 푸코 진자예요. 이 푸코는 사람인데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인데 이 푸코라는 사람이 이 진자 실험을 통해서 지구 자전 사실을 처음으로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런 큰 데다가 추를 하나 매달아 놓은 거예요. 이게 추. 그러니까 이 천정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천정이라고 생각하고 천정에다 큰 추를 하나 매달았어요. 그럼 추를 딱 밀면 추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추는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아니, 처음에 추가 그러니까 여기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하자고요. 근데 만약 이 지구가 가만히 있다고 하면 이 추는 여기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여기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구가 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지구는 자전 방향도 서에서 동, 공전 방향도 서에서 동이라고 했죠. 그럼 서유동. 보통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 가는 걸 서유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계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해가 떠서 지는 방향을 시계 방향이라고 그래요. 그럼 해는 동쪽에서 떠서 꼭 남쪽을 지난 다음에 서쪽 가서 지게 돼요. 그럼 동쪽에서 남쪽을 거쳐 서쪽으로 가는 방향을 시계 방향이라고 그래요. 그럼 지구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이다. 그럼 서쪽에서 남쪽을 지나서 동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걸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추는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판이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요. 그럼 도니까 근데 지구가 이렇게 돈다는 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살고 있죠. 모르고 사니까 이게 돌아요. 도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추가 여기든 추가 왔다 갔다 하다가 계속 이렇게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푸코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증명을 해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국립과학관에 가도 이게 있는데 국립과학관 들어가면 이 천정에 큰 추가 여기 매달려 있어요. 그럼 추가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럼 내가 거기 국립과학관 들어갔을 때 여기다 쭉 막대 같은 거 갖다 이게 쭉 세워놨어요. 그럼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다 이제 이런데 나무 막대 같은 걸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추가 처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는 나무 막대 쓰러뜨렸겠죠.
근데 이제 그 과학관 들어가서 이제 내가 여기 이것저것 보면서 한 3시간 정도 놀다 나왔어요. 나와서 놀다 나와 보니까 추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해서 여기 있는 추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나무막들도 쓰러뜨렸어요, 추가. 그럼 내가 3시간 정도 노는 동안 이게 이만큼 돈 거잖아요. 그렇다 누가 추를 건드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추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도는구나 이걸 이제 확인하고 이제 집으로 오는 뭐 이런 코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사실을 이렇게 진자의 회전을 가지고 지구 자전을 처음으로 증명해 주는 사람이 푸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 사람 이름을 따서 푸코 진자라고 하게 돼요. 그럼 푸코 진자가 회전하는 방향, 이 푸코 진자가 회전하는 방향은 지구 자전과 반대 방향이 되게 돼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북반구에선 지구는 현재 서에서 동,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한다고 했어요. 그럼 푸코 진자가 회전하는 방향은 지구 자전과 반대 방향, 바로 시계 방향이 되게 돼요. 그래서 북반구에서 푸코 진자 회전 방향은 지구 자전과 반대 방향, 시계 방향이다. 요거 하나 외우고 있어야 돼요. 푸코 진자 회전 방향은 지구 자전과 반대 방향, 바로 시계 방향이 돼요. 북반구에서 푸코 진자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향력인데, 그러니까 코리올 효과라는 게 바로 전향력이에요. 그 전향력은 말 그대로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으로 생기는 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전향력이라는 힘이 상당히 어려운 힘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를 지구라고 생각하지 말고 회전 원판이라고 한번 보자고요. 근데 원판에 여기 사람이 하나 서 있어요. 여기도 사람이 서 있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을 던진 거예요. 돌을. 응? 근데 이 원판이 지금 정지하고 있어요. 그럼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돌이 이렇게 와서 여기 떨어졌겠죠. 이렇게. 근데 원판이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회전을 하는데 이제 우리 지구는 북극에서 봤을 때 지구의 자전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북극에서 본 지구의 자전 방향이에요. 그럼 지구가 이렇게 돌아요. 그럼 이 돌이 이 떨어진 동안 이 회전 원판이 이쪽으로 돌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도니까 여기 갔단 말이에요. 여기 갔어도 이 돌은 그냥 여기 떨어졌죠. 우리가 회전 원판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여기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원래 정지하고 있을 때는 여기 떨어졌는데 내가 이만큼 갔어요. 그럼 이게 요만큼 휘어져서 이렇게 휘어져서 이리 간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구 자전에서 이 물체가 이렇게 휘어지는 힘, 이걸 전향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게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구 자전이라는 건 느껴본 적 있어요? 전혀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런 의미에서 이거 우리가 가상적인 힘, 실제 존재하지 않는 힘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그림에 보듯이 회전 원판에 있는 경우보다는 원판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게 실제는 똑같이 떨어졌죠. 근데 지구 자전에서 이렇게 휘어졌다는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전향력은 지구상에서보다는 지구 바깥에서 보면 이 전향력 의미를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전향력이라는 힘 자체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는 이 가상적인 존재하지 않는 힘이라고 보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 똑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사람이. 그럼 여기서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돌을 던진 거예요. 돌을. 그럼 돌은 여기 가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이게 회전을 한단 말이야. 회전. 이렇게 회전. 이쪽으로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돌이 여기까지 가는 동안 이게 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왔어요. 여기 왔어도 돌은 똑같이 이쪽으로 떨어졌죠. 근데 이 사람이 볼 때는 자기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이게 이만큼 이렇게 휘어진 것처럼 이 돌이 이렇게 휘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전향력에서 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처음으로 이제 찾아낸 사람이 코리올리라는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서 코리올리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했듯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구상에서보다는 이렇게 지구 바깥에서 여기서도 보면 회전 원판에 있는 경우보다는 회전 원판 바깥에 원판 밖에서 이렇게 보면 원판이 정지하고 있을 때하고 회전하고 있을 때 이 차이를 이 사람의 차이를 훨씬 더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상적인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향력이라는 거는 이런 작은 규모에서는 생기질 않아요. 아주 큰 규모 움직임이 있을 때만 전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럼 뭐 돌을 던진다고 해서 내가 우리나라가 위도 30도 부근이죠. 여기서 돌을 던진다고 해서 이 돌이 적도까지 날아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큰 규모의 움직임에서만 전향력이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는 이 전향력이라는 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나 해수의 순환에서도 동네에서 보는 동네 바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집에서 보는 산들 바람들 이런 데는 전혀 전향력이 영향을 주지 못해요. 아주 큰 규모 바람. 그러니까 이제 적도하고 30도 사이 부는 무역풍이라든지 30도하고 60도 사이 부는 이런 큰 규모 편서풍. 그리고 이제 해류의 경우도 뭐 북적도해류, 북태평양해류 같은 큰 규모의 순환에서만 이 전향력이라는 게 영향을 주게 돼요. 근데 그걸 계산할 때 우리가 이제 거꾸로 좀 복잡한 건데 그거는 우리가 전향력을 계산할 때는 지금 전향력이라는 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적인 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생기냐면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전향력이란 가상적인 힘을 집어넣고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가상적인 힘인데 가상적인 힘을 집어넣는 대신에 전향력이라는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도 결과는 똑같아지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이게 대기나 해수에서 전향력 존재를 예측할 때 이제 그런 방법을 쓰게 돼요. 그건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인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고1 과정이 아니라 고2, 고3 올라가서 이제 조금 더 우리 지구과학 분야를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공부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 내용이 나오게 돼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고 일단 여기서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 전향력은 코리올리 효과라고도 하는데 지구 자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요것만 정확하게 정리해서 기억을 해두자고.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이 전향력, 코리올리 효과보다는 여러분들 지구 자전 증거로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푸코 진자. 이게 더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푸코 진자가 이 지구 자전을 입증하기에는 전향력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전향력도 이제 푸코 진자와 마찬가지로 지구 자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다. 이 정도면 정리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향력은 이제 아주 규모가 클 때 정지하고 있는 물체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가상적인 힘이라는 거. 그래서 전향력은 이제 혹시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중력도 있고 마찰력도 있고 뭐 구심력, 원심력, 전향력 여러 가지 힘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원심력하고 전향력은 같은 가상적인 힘이에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힘이에요. 그럼 실제로 존재하는 힘은 그 중력하고 중력이란 말 들어봤잖아요. 중력하고 마찰력하고 그다음에 구심력이 실제 존재하는 힘이에요. 그 원심력하고 이 전향력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적인 힘이 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고일과학은 지구과학뿐만 아니라 물리도 같이 여러분들 배우죠. 물리에서는 이 전향력을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말 이 가상적인 힘이라고 우리 지구과학에서 얘기하는데 이거 이제 관성력이라는 표현을 써요.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관성력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해하기 좀 힘들고 어려운 말인데 그래서 현재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작년부터 이 교과 과정이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관성력에 대한 내용이 물리에서도 빠졌어요. 없어졌어요. 물리 1에서는 완전히 없어졌고 물리 2에서도 소개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관성력이라는까지는 이제 기억을 하지 말고 전향력하고 원심력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적인 힘. 근데 전향력은 지구 자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다. 그리고 이걸 처음으로 밝혀낸 사람은 바로 코리올리다. 그래서 전향력을 다른 말로 코리올리 효과라고 한다. 이렇게만 정리하고 있어도 학교 시험에서는 충분히 답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전향력보다도 더 명백하게 우리가 지구 자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 뭐냐 하면 바로 인공위성 궤도가 서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인공위성 우리 지구에서 띄우는 거잖아요. 지구에서 우리 마음대로 띄워놓은 거예요. 그럼 지구에서 볼 때 인공위성은 정확하게 한 궤도로 도는 것처럼 보이게 했는데 우리 지구에서 보니까 인공위성 궤도가 계속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거는 실제 인공위성이 서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 자전 방향이 서에서 동이죠. 근데 이 서에서 동을 우리가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북극에서 봤을 때 방향이라는 거야. 그리고 인공위성 궤도가 서쪽으로 이동하는 현상, 그건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우리 지구에서 발사할 때 인공위성은 처음에 우리 지구에서 이제 우리가 지구에서 발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 자리를 돌게 이렇게 인공위성을 발사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인공위성을 발사했는데 인공위성이 이게 지구지를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지구지를 도는 동안
지구는 가만히 있냐? 지구는 자전을 한단 말이에요. 지구가 돈단 말이에요. 그럼 지구가 이리 도니까 이 인공위성 궤도가 점점 지구 자전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현재 지구는 서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한다고 했어요. 지구가 계속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이 멀쩡한 인공위성이 지구 자전과 반대 방향, 그러니까 자꾸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공위성 궤도가 서쪽으로 이동한 현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거 우리나라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우리나라 거 일본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인공위성이 이쪽을 이렇게 지나간다고 보자면 이렇게 지구를 돌 때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럼 이 인공위성은 처음부터 이 자리만 돌게 처음에 발사를 한 거예요. 그럼 지구가 가만히 있으면,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인공위성은 계속 여기를 돌 거 아니에요. 근데 도는 동안 지구가 돈단 말이에요. 그럼 지구는 현재 이 서에서 동으로 이쪽으로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럼 내가 있는데 현재 여기 보면 내가 지금 여기 살아 여기.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여기. 여기서 볼 때 인공위성은 나보다 오른쪽에 이쪽을 돌고 있어요. 근데 도는 동안 지구가 돈단 말이에요. 돌아서 내가 어디로 왔냐면은 요리 온 거예요. 이리. 우리나라가 지구가 돌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난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지구가 돌아서 이만큼 돈 거예요. 지구가 자전을 했어요. 근데 지구에 사는 우리는 이렇게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인공위성 궤도가 처음에는 이때는 내 오른쪽에 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인공위성 궤도가 내 왼쪽으로 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왼쪽으로 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이게 내가 자리에서 이쪽에 보면 내가 보면 인공위성 궤도가 내가 있는 자리 동쪽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가서 보니까 인공위성 궤도가 내가 있는 곳 서쪽으로 갔어요. 이걸 바로 인공위성 궤도가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은 지구를 그려놓지 않고 그냥 인공위성 궤도가 이동한 모양만 그려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제 이렇게 보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인공위성이 여기 지나간 거예요. 여기 가야 돼요. 근데 인공위성이 여기를 지나갔다가 다음에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또 이 자리를 지나갈 때는 내가 여기 있질 않고 여기 온 거예요. 지구가 돌아서. 그럼 처음에 볼 때는 인공위성이 처음에 이 자리를 지나갈 때는 내가 있는 자리 오른쪽 동쪽에 인공위성이 지나갔는데 다시 이게 한 바퀴 돌아서 이 자리를 지나갈 때는 지구가 돌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도는 길이 내가 보니까 내 왼쪽 서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위성 궤도가 점점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 말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야. 그래서 인공위성 궤도가 이제 서쪽으로만 이동한다. 서쪽으로 이동하는 현상. 이거는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이게 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구 자전을 입증하는 증거들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지구가 돈다는 거 우리가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사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요. 이게 지구 자전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일단 학교 시험은 확실히 답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 그 다음에 지구 자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이건 확실히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일주운동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 이 말은 지구 자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일주운동은 푸톨마스의 천동설로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푸코진자, 코리올 효과라고 하는 전향력, 인공위성 궤도가 서쪽으로 이동한 현상은 지구 자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그럼 푸톨마스 천동설에서는 이 푸코진자나 코리올 효과라고 하는 전향력, 인공위성 궤도가 서쪽 이동한 현상은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특히 푸코진자 회전 방향은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 이건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인공위성 궤도가 서쪽을 이동하는 현상, 서쪽으로 가는 거는 지구가 서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인공위성 궤도가 서쪽으로 점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서 알고 있으면 되겠죠. 좀 어려운 건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게 돼요. 그럼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몇 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고 77쪽에 10번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구자전 증거도 어렵고 특히 지구자전에 나타나는 현상, 일주운동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먼저 이런 그림 나왔을 때 이게 어느 쪽 칸에서 본 일주운동이냐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 그림은 뜨는 그림이죠. 뜨고 있잖아요. 뜨는 그림이니까 이거는 동쪽 하늘이죠. 그럼 뜨는 그림이니까 이렇게 떠서 가잖아요. 그럼 방향은 비방향이 되는 거죠. 여기 2번부터 보면 별의 일주운동 방향은 B이다. 맞죠? 옳은 거 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대요. 그럼 이건 뜨는 그림이니까 서쪽이 아니라 동쪽 하늘이잖아요. 만약 서쪽 하늘이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는 그림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오면 서쪽 하늘이 돼요. 그럼 이때 일주운동 방향은 지는 방향이니까 이때는 이게 일주운동 방향이 되는 거고요. 별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일주운동한다. 태양도 일주운동 하잖아요. 그럼 아까 일주운동하는 중심이 어디라고 했어요? 실제는 일주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럼 일주운동의 중심은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는 중심축이란 말이에요. 축인데 이 지구 자전축, 이 지구가 자전하는 이 축 방향에 있는 별이 바로 이 별을 우리가 북극성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볼 때 별들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일주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일주운동 중심은 태양이 아니라 북극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것도 틀린 내용이에요. 별과 태양의 일주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별의 일주운동 방향도 동에서 서, 태양의 일주운동 방향도 동에서 서.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구에서 온 별도 동쪽에 떠서 서쪽을 지고 태양도 동쪽에 떠서 서쪽을 지는 거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럼 달도 동쪽에 떠서 서쪽을 지고 일주운동 방향은 별, 태양, 달, 행성 관계없이 다 동에서 서로 같은 방향이 되게 돼요. 근데 동에서 선데 이 동에서 서로 가는 것이 동에서 서로 가는 모습이 북쪽 하늘에서 만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겠죠. 동쪽, 서쪽, 남쪽 하늘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그다음 지구의 공전 때문이 아니라 일주운동은 지구 자전 때문에 생기는 겉보기 운동이잖아요. 이게 틀린 거고요. 그래서 옳은 거 했으니까 정답은 2번. 2번이 답이 되게 돼요. 저런 게 이제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일주운동 내용을 했고 우리가 다음 시간은 여러분 교재고 일주운동 관련된 지구 자전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요. 지구 자전 관련된 문제 연습을 해본 다음에 우리 지구가 자전만 하면 좋은데 또 공전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다음 시간 지구 공전 관련된 현상들 그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